네, 어제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약간의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모닝 스탠바이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 미리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미국 증시는 약간 쉬어가고 있습니다. 대선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만 올라서 이게 건강한 상승인가 이런 또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어제 좋긴 좋았었는데요. 오늘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전일 국내 증시의 모습과 그리고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의 모습이 상당히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가 올랐다라는 점은 좋았는데 국내 증시는 사실 상승의 폭은 좀 아쉬웠거든요. 상승폭 자체가 코스피가 이 0.43%입니다. 2600선 살짝 올려놓으면서 사실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상승률이 그렇게 높은 모습은 아니었었죠. 그렇지만 외국인도 3일 매도하다가 순매도하다가 매수를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긍정적이었던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반도체가 좋았고요. 그리고 이 헬스케어가 좋았습니다. 반도체와 헬스케어는 지금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섹터인데요. 반도체가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모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모든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에 사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반도체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고 헬스케어가 등장하기 전, 사실 조정 나오기 전에는 국내 증시를 뒷받침해줬던 가장 큰 이 기둥이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흔들려 버리면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맥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항상 중심을 잘 잡아주고 상승률이 덜 하더라도 하락을 좀 막고 좀 안정적인 횡보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내 증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이 삼성전자의 이 하락은 좀 아쉬웠습니다만 삼성전자 소폭 하락하고 그 외의 반도체 종목들 사실 다 같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는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기가 최근에는 쉽지 않죠. 반도체가 이전처럼 힘을 막 내고 많이 올라가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 반도체는 잘 버텨주고 그래도 소폭씩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헬스케어가 최근에 특히 이 급락한 이후에 8월 블랙 먼데이 때부터 헬스케어가 상당히 좀 두각을 많이 나타냈는데 이 헬스케어 섹터가 힘을 내줘야지 국내 증시가 레벨업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코스피도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큰데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두 섹터가 힘을 내줘야지만 국내 증시는 안정적이면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 보여졌죠. 반도체 잘 버텨줬고 헬스케어도 좋은 모습. 그러면서 상승률만 사실 좀 아쉬웠어요. 외국인이 조금만 더 사줬으면 상승률을 좀 더 올려주면서 1% 이상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상승률이 좀 떨어졌죠.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순매수 금액은 이 기관의 순매수가 2,680억입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7조 7천억이었거든요. 거래대금이 10조 원일 때의 이 2천억 원대의 순매수와 거래대금이 7조 원일 때의 2천억 원대 순매수는 확연히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10조 원일 때의 순매수가 2,600억이었다 그러면 기관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준 걸 텐데 지금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다. 이 양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빛을 좀 발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거래대금이 좀 줄어든 모습이었는데 이어서 미국 증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대금이 계속 줄고 있죠. 이 10조 원대 혹은 그 밑에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특히 최근 3거래일 동안은 10조 원 아래입니다. 이 17일 날은 9조 9천억 그리고 이 금요일 날은 8조 2천억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7조 7천억이거든요. 거래대금 계속 준다는 점 눈치는 좀 많이 보고 있고 특히 외국인이 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국내 증시에서 느껴지는데 미국 증시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국내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미국 증시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지지율이라는 게 미국 증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사실 해리스 후보가 앞섰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런 보도들이 트럼프 후보가 계속적으로 앞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막판에 힘을 내는 트럼프 후보의 이 부분을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해리스 후보 쪽에서 굉장히 경계를 하겠죠.
그 전에도 트럼프 후보가 사실 힐러리 후보를 이전에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을 때에도 전체적인 표수는 힐러리가 더 많았지만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전략의 승리, 막판 뒷심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음모론까지 좀 나오면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많이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내에서는 재정 적자가 심해질 것이다. 사실 뉴스 타이틀로는 이 부분이 나왔는데 뭐 둘 중에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재정 적자는 심해집니다. 근데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 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데 미국의 재정 적자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뭐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겠지만 미국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다른 나라도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보다는 미국 자체의 이런 우려감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실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에 좀 더 피해를 받을 수 있고 그 교역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사실 한국, 대만, 중국 이 세 나라가 가장 크게 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변수가 가장 큰 게 한국과 대만입니다. 반도체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상승한 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만 이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라는데 시장은 상당히 많은 긴장감을 어제는 좀 보여줬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치죠. 지수들도 굉장히 높은 상태를 거의 최고치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또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무언가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다. 지금 이 살 얼음판이죠. 항상 최고치는 살 얼음판입니다. 살 얼음판인데 이 얼음을 좀 더 단단하게 물을 모아서 얼음을 좀 더 두껍게 얼려서 살 얼음판은 두꺼운 얼음으로 만들고 또 그 위에 신고가려면 또 살 얼음판이죠. 또 살 얼음판이 살짝 올라가서 또 물을 모아서 얼음을 두껍게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미국은 계속 신고가 중이기 때문에 계속 살 얼음판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언가 조금의 변수가 나오더라도 살 얼음이기 때문에 얼음이 부서져 버리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의 변수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사실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의 재정 적자의 리스크는 사실 크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고 주가의 하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어제보다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도 물론 외국인은 눈치를 많이 봤지만 반도체와 헬스케어가 좋았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좋았기 때문에 뭐 AI, HBM에 대한 분위기가 나빠질 가능성은 적지만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은 특히 국내 증시에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 뭐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분위기는 좋았다. 그지만 요즘에 이 반도체 분위기가 정말 갈대와 같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추세적인 조정까지는 또 안 나와요. 그래서 반도체 분위기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오늘 뭐 상방과 하방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위든 아래든 큰 폭의 변동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변동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 오늘 펼쳐질 거고 어제 같은 경우 헬스케어와 제가 반도체만 말씀을 드렸지만 항공주와 게임주도 좀 좋았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 둘 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이 실적의 포커스를 계속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맞추고 있다는 점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거나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 실적이 높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종목을 고르실 때에도 사실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시는 것보다 좀 짧게 보시는 게 좋고요. 이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좀 다변화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시면서 종목을 담으실 때에는 내년 초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내년 1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가장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면 종목 고르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국내장은 이제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실적, 특히 내년까지도 실적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를 보면서 종목을 선택해 보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좀 전에도 실적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곧 3분기 실적 뭐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이 3분기 실적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실적 관련된 3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말씀해 주셨던 것대로 실적이 올해도 잘 나와야 되는 거고 내년에도 잘 나와야 되는 이제 좀 까다롭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포인트들 짚어주시죠. 네, 사실 주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가치를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을 한다. 이게 통상적이죠. 주가가 움직이는 게 미래의 가치를 지금 반영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실적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실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다. 그럼 3분기가 지나고 4분기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3분기 다 지났는데 이 실적이 왜 중요하냐? 시장의 예상대로 실적이 잘 나왔어야지 미래에도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 실적이 3분기 안 나왔다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잘못됐죠.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측이 반영을 하고 있는 이 주가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리고 실적이 좋을 때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실적이 나쁠 때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다 좀 답답하게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죠. 이럴 때에는 매도가 좀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국내 증시도 2600선 내외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2600선을 좀 더 위로 올라갔었거든요. 위로 올라가니까 다시 무슨 보이지 않는 실인지 손인지 이런 게 잡아당기는 것 같죠.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좀 떨어지는 윗꼬리만 달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답답한데요. 어딘가에 몸이 묶여 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강아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좀 생각이 됐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는 반도체고요. 미국에서는 M7 종목들입니다. 이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매도가 계속 나왔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6만 전자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전에는 6만 원만 되더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겠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6만 원 넘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모습들이 삼성전자에도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반등을 했죠. 19만 원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차별화 흐름이 이어지는데 이 이유는 실적이었기 때문에 실적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알파벳 미국에서 먼저 보면 알파벳이 22일이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23일, 아마존이 24일입니다. 가장 큰 시가총액 7개 중에 3종목 가장 주목받는 이 3종목이 곧 이제 발표가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를 시작으로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LG디스플레이가 내일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24일에는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그리고 KB금융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5일 금요일에는 기아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까지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국내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AI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느냐. 사실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SK 하이닉스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의 수출 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엔비디아와 이 TSMC를 봤을 때 AI에 대한 HBM에 대한 수요와 소비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ASML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죠. 자기네 실적은 안 나왔는데 AI는 견고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주가도 사실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렇지만 어찌됐든 예상이 좋게 예상이 되고 있더라도 반도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 가치 제고입니다. 현대차, 기아, KB금융 이런 밸류 프로그램의 주도적인 이런 실적에 대한 주주 환원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답답하기 때문에 기댈 수 있는 건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낮죠. 컨센서스 혹은 그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밸류업에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1분기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분기 1개월 정도 그러니까 좀 단기간 안에 실적이 좀 좋아질 만한 이런 종목들 그리고 내년 초까지 실적이 좋아질 만한 이런 종목과 섹터들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섹터들이 지금 자동차와 철강, 조선은행 증권, 통신과 같은 종목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심주로는 사실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성중공업 사실 주가는 지금 10,000원 정도에서 좀 횡보를 오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만약에 조금 안 나오더라도 조금 정도는 굉장히 좀 미미하게 좀 소폭 하회할 이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 내년도를 좀 봤을 때 그리고 하반기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 LNG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그리고 24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수주 전망치 달성하고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크는 계속적으로 차 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선업체들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나오곤 있지만 향후에도 실적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근데 11,000원 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볼까요?
네, 삼성중공업 사실은 좀 긴 호흡에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11,000원에서 매물이 또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물론 향후에는 11,000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11,000원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뭐 10% 저수익률 1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중공업입니다. 단기도 괜찮고 중장기도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이 레저 쪽에서 찾아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 카지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 시간에 카지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파라다이스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강원랜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지노 같은 경우 제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이 좀 회복이 됐다?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얘기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카지노에 대한 관심, 사실 이 카지노에 대한 아이디어가 살아났을 때에는 중국이 풀리고 있고 밸류업도 좋아지고 마카오의 이 관련된 카지노 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관련 기대감이 시작이 됐는데도 국내 카지노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시아의 여러 가지 복합 리조트 개발에 따른 경쟁이 심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 회복이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9월 실적 생각보다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여러 홀덤바들 최근 들어서 가게들 많이 생기던데 이런 홀덤바라든지 온라인 도박, 해외 원정 도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특히 강원랜드의 좀 실적 감소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강원랜드의 주주환원 책이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나쁜 부분들은 아니었는데 강원랜드의 주주환원 책 시장이 좀 더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 기대보다는 주주환원율을 한 60% 정도 기대를 했는데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더 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못 보여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는데 카지노 업체들 저는 여기서 주목을 하는 이유가 가장 좋은 부분들은 우선 실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라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밸류업입니다. 제가 좀 전에 3분기 실적에서 반도체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을 가장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밸류업, 이 카지노 업체들은 밸류업, 그러니까 주주환원 책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이 답답할 때에는 주주환원 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지노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주가고 횡보하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강원랜드를 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이 우선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경쟁, 이런 홀덤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지만 실적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입니다. 사실 배당 수익률이 6.8%입니다. 시장은 좀 실망했다고 하지만 6.8% 굉장히 높은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수익률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잘 나오고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이 강원랜드에 대해서 정책 완화에 대한 초점을 맞춰주시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16,720원인데요. 추가적으로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네, 사실 바닥권은 하방은 16,5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 고점 18,000원에서 여기도 또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기관은 계속적으로 좀 사모으고 있거든요. 연기금과 기타 법인 투신들은 계속적으로 좀 사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목표 가격 우선 이 1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목표가와 그리고 손절 가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한국전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 강원랜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전력도 시장 기대감도 있었는데 실망감도 있었죠.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기 요금을 올릴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조금만 올려도 한국전력 실적은 폭발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조금으로 올리기도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들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기 요금을 아직 이 기대만큼 못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굉장히 좋다라는 점. 4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를 하는데 이 전기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이 된다? 그러면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전력의 재무제표는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 배당 매력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도 같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국전력이 9월 말 들어서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위를 보십니까?
우선 바닥은 2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한국전력은 뭐 사실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좋을 것 같고요. 이 고점 정도는 우선 2만 3천 원 정도 되면 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전기요금 4분기 인상하면 2만 5천 원도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2만 3천 원,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나온다, 인상을 했다 그러면 2만 5천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건부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윤정식 상무의 세 가지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삼성중공업, 조선에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11,000원의 단기 목표가, 그리고 중장기로 봐도 된다라는 관점이시고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강원랜드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바닥은 16,500원, 목표가 18,000원, 높은 배당 수익률과 3분기 호실적을 드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력 쪽과 관련해서 한국전력이 되겠는데요. 손절 가격은 2만 원대, 목표가 2만 3천 원, 그리고 전기 인상과 관련된 소식이 나온다면 2만 5천 원까지 내다봤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